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연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25세 직딩녀입니다. 언제나 눈팅만 했는데 저의 고충을 이곳에서라도 나누고자 글을 써봅니다. 대학 졸업 후 생산직 공장에 다녔지만 휴일이 없는 회사라 지쳐서 그만둔 후 작년에 대기업 사무직으로 새롭게 취직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남녀 인원이 비슷비슷해서 러브라인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사무실 내에 한 살 많은 직장 동료 오빠에게 마음을 품었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 모르는 거 있으면 일부러 그 오빠에게 물어보고요. 하지만 우리 사무실 내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22살에 솔직히 덧붙이자면 여자가 보기에도 꽤 예쁘게 생긴 애였어요.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애교도 꽤 있고 성격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 오빠의 여자친구란 걸 알고 나서도 미워지지는 않았어요. 여자가 보기에도 이쁘고 귀여운 애니까 그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접자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 일하기엔 이른 표현 같지만 마땅한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오빠를 볼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오빠가 마음에 든다고 직장 동료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사실을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말하고 그러다가 얕게 소문이 퍼져서 그 22살 여자의 귀에 들어갔나 봐요. 점심 먹고 양치질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저한테 와서 언니, 우리 오빠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대답했죠.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었고 그냥 아주 잠깐 멋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해명 아닌 해명을 했거든요. 옆에 다른 직장 동료도 몇 명 양치질 하고 있어서 민망했지만 그랬더니 그 애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우리 오빠예요? 하면서 장난스럽게 웃는데 여자가 봐도 정말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인 사건은 저번 달쯤에 터졌어요. 그 오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부자님께서 저보고 저 자리로 옮기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히터도 가깝고 부장님 눈도 피할 수 있어서 기뻐하며 옮겼어요. 그런데 사무실 여직원들이 조금 수군대는 게 아차 실수했나 싶었죠. 저는 그 오빠 옆자리라서 옮긴 게 아니었는데 오해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커피 뽑아 먹으러 휴게실에 갔는데 그 22살 여자애 혼자 커피를 뽑고 있길래 해명해야겠다 하며 불렀는데 다짜고짜 언니 주제 파악할 줄 몰라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 빈정대면서 쏘아붙이대요. 처음에 제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관심 있다는 소문 들었을 때 못생겨서 신경도 안 썼는데 오늘 자리 옮긴다고 좋아 죽으려 하는 거 보니까 짜증난다고 거슬린다고 그러더군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걔가 그런 말 하던 도중에 다른 직원들이 커피 뽑으러 휴게실 왔는데 저더러 농담하듯 야, 네가 그 자리로 옮기면 아영이가 질투나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여자애가 저랑 둘이 있을 때랑 달리 태도 싹 바꾸면서 그 직원에게 에이, 그 자리가 부장님 자리랑 멀잖아요. 정말. 문제는 진짜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치마를 입고 출근을 했더니 사람들 다 있는 사무실에선 언니, 앞으로도 치마 입으라면서 너무 이쁘다고 살랑거렸으면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 다리로 자신감 쩌네요? 이러질 않나. 참고로 저 표준 체중이에요. 걔가 심하게 마른 거지. 제가 아파서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 아예 그만두지 그랬냐고 빈정거려 놓고는 자기 남자친구랑 직원들 있는 앞에서 제 이마에 손 올려보면서 언니 아픈 건 괜찮냐고. 회식할 땐 사람들한테 손가락으로 절 가리키면서 이 언니 너무 매력있게 생기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가식인 거 아니까 칭찬도 역겹게 들리더라고요. 거기다 말 더 붙여서는 몸매도 딱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라인이라고 하대요. 예전에 치마 입었을 때 제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 애 보고
너 너무 말랐어. 살 좀 쪄야 돼. 이러대요. 알고 보니 은근히 저랑 비교하면서 자기 마른 거 과시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걔의 남자친구인 그 오빠에게 제가 말해봤어요. 아영이 참 착하고 순하지 않냐고. 자기 여자친구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 워낙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너무 착하고 여려서 걱정이래요. 와, 네,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이엔 두 얼굴이네 하고 알았거든요. 직원들한테 걔가 저한테 말하는 거 말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직원들한텐 그저 사랑스러운 여자애일 뿐일 테니까. 그 여자애가 저한테 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해도 정도가 심해요. 여기까진 제가 참아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바로 큰 사건 터지기 한 달 전 있었던 일인데요. 퇴근하고 돌아가는데 복도에 그 여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다가 이때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나 네 남자친구한테 관심 없다고. 처음에 잠깐 관심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젠 정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라. 그랬더니 이젠 아주 징그러워 보이는 그 가식적인 이쁜 얼굴을 들이대면서 말하더군요. 어머 아줌마, 내가 그렇게 옹졸한 애로 보였어? 아니야. 처음엔 내 거에 손대는 게 짜증나서 그랬는데 이젠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야. 몰랐구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아줌마가 딱이거든. 꼴랑 3살 차이 나면서 꼬박꼬박 아줌마 소리 붙여가면서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욕 좀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똑바로 대들답니다. 아래 위로 흐른 그 눈이란. 근데 갑자기 얘가 표정이 싹 변하더니 울먹거리는 거예요. 다들 이쯤 되면 예상하시겠지만 또 당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걔 연기자 해도 될 정도예요, 진짜. 그렇게 눈물이 순식간에 고이다니요. 사무실에서 걔의 남자친구가 걸어 나오고 있더군요. 걔랑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영아,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니 그 여자의 왈. 안 울었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눈물 고인 눈으로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고개를 들어 더 애처로워 보이게 자기 남친을 쳐다보며 안 울었다고 하더니 하는 말은 또 오해하지 마. 이 언니 때문에 우는 거 아니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딱 제가 울렸다고 티내는 말투였거든요. 그 오빠가 저를 딱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째려보더니 걔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더군요. 굉장히 여린 여자친구 달래줘야겠지요. 네. 진짜 막장 드라마 악역 수준의 이런 여자애 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악하고 가식적인 애가 진짜 존재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그 여자애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사직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내가 자리 옮기기 전에 있었던 여직원도 그냥이 지 남친 옆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괴롭혀 그만두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이 아주 사람 보내는 데는 도가 텄구나 싶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겠다 싶어 저는 친구들에게 있는 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요즘 내가 이런 상황이니 이 여자애 보내버릴 아이디어 하나씩 내라고요. 일단 친구들은 펄쩍 뛰며 절대 회사 그만두지 마라. 네가 그 회사를 왜 그만두냐. 그만둬도 그렇냐니 그만둬야지. 그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회사에 그년의 민낯을 까발려야 한다. 기회를 봐서 한 방에 보내야 한다.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터니 지금은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텨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다시 한번 그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의지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회사 서랍에 200원짜리 엿 10개쯤 사다 넣어 놓았습니다. 옆에서 그냥이 개소리 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 몰래 하나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거나 처먹고 꺼지라고 강렬히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면 저 멀리에서도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아줌마 하고 부르며 다가옵니다. 소리를 크게 내진 않아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입모양만 봐도 아줌마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더군요. 이제는 그녀의 악행을 녹음을 쭉 해두려고 항상 핸드폰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부터
시켜두고 생활한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언젠가 이걸로 너를 끝장내 주마. 더 나대 봐라 어디. 그렇게 생각하니 얘가 저한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고 타격도 없어지더라고요. 지 무덤 지가 파는 줄도 모르고 잘 까분다. 한심하다 한심해. 인생이 불쌍하다. 제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냥 모른 채 등 돌려서 와버리니 그녀는 약올라서 미치고 팔딱 뛰더군요. 제 자리까지 씩씩거리며 쫓아온들 지 남친이 옆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본색은 못 드러내고 눈에는 쌍심지를 켜고 저를 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일하는 척하다 안 가고 계속 옆에 서 있는 그녀에게 손에 엿을 또 쥐어주며 할 일 없으면 가서 이거나 먹어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꾸 저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니 어떡합니까? 엿이라도 줘서 달래야지. 김이 무락무락 나는 뒤통수를 보이며 돌아가는 그냥을 보며 저는 점점 때가 가까워 오는 걸 느꼈습니다. 얘가 계속 쌓여서 벼르고 있는 걸 보니 조만간 지 성질 못 이기고 스스로 큰 건 한번 터트리리라는 것을요. 얘야, 넌 사무실에서 일할 게 아니라 연기 지망생이 되었어야 했어. 네 두 얼굴 이제 진짜 역겨워. 언젠간 그 가면도 벗겨지는 날이 올 거야. 연기하면서 산다고 피곤하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 웬만하면. 이제라도 그만두는 게 나을 텐데. 그럴 리는 없겠지. 넌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저와 그 애의 남친에게 회의 준비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부장님 눈에 띄어서는. 저는 그 남자와 또 얽혀서 좋을 건 없는데 싶었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셋이 같이 회의실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출력했습니다. 주로 부장님이 이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면 그 남자가 정리해서 저한테 한 부 출력해주면 제가 그 서류를 몇십 부씩 복사하고 정리도 하며 오전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에야 겨우 식사를 하러 나설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급한 건 다 끝났고 전체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이니 오후에는 점심 먹고 좀 느긋하게 세팅해 주다고 하길래 그제야 한숨 돌렸어요. 부장님은 오전 내내 고생했으니 점심 같이 하자며 우리 둘을 데리고 중국집으로 갔고 그냥 홀이 아닌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룸이라면 코스 요리라도 시켜주시려나? 내심 기대를 했던 저는 나오는 요리를 보고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짜장면과 탕수육 시키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씹으니 부장님 일 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먹는 거에 약한 타입인가 봅니다. 혼자 실실 웃으며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 그 애의 남친이 저에게 탕수육 엄청 좋아하나 봐요. 무지 행복해 보이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영이의 이간질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저를 보면 시큰둥하던 그 남자는 같이 일을 하면서 손발이 척척 맞게 일이 진행되니 전우애라도 생긴 건지 웬일로 저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은근슬쩍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가보자고. 부장님의 말씀에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니 아영이었고 저는 얘가 왜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지? 싶어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영이 남친은 우리 아영이네? 눈에서 하트를 발사하며 저와 그 애의 통화를 엿듣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야 뭐 꺼릴 게 없으니 그냥 냅뒀습니다. 아줌마, 어디야? 내 남친이랑 같이 점심 먹었어? 왜? 이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어디서 자꾸 되도 않게 들러붙어? 그동안 그렇게 알아쳐먹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 생각도 없고 존심도 없고 나이는 어디로 먹었나 몰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용건 없으면 끊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네 남친이 다 듣고 있다 이거사. 어디 평소처럼 더 해보시지.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녀는 거기서 재수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그 애의 남자친구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기도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순하다던 네 여친의 실체다. 아니, 이것도 아직 세 발의 피지. 그 뒤부터 이 남자는 아영이와 저를 유심히 관찰했던 모양입니다.
복도에서 아영이와 제가 마주치면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무슨 얘기 하나 듣는 느낌이랄까? 나는 상관없이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지내고 싶은데 둘이서 그러고 다니니 웃기더군요. 이거 잘만 하면 드라마 한 편 나오겠는데? 저는 그날부터 틈틈이 눈물 흘리는 연습을 해두었습니다. 연약한 척은 니만 할 수 있냐? 나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눈물이 안 나오면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혀를 깨물어서라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정말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 대의원 회의 준비로 제가 자기 남친과 계속 붙어있자 아영이는 참지 못하고 제가 일하고 있던 회의실까지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저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는 다짜고짜 저를 획 제치더니 아줌마 요즘 얼굴이 쫙 폈네? 남의 애인이랑 붙어있으니 재미 좋은가 봐?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나가. 오, 이제는 제법 일하는 흉내도 내고 밥만 축내는 식충인 줄 알았더니 이제야 월급값 좀 하네. 네가 월급 주냐? 내가 일을 하든 놀든 상관하지 말고 기회 줄 때 가라. 이게 요즘 맛이 갔나? 뭘 믿고 이래? 내 말 한마디면 넌 우리 회사에서 나가리야. 까불지 마. 못생긴 병신 주제에. 그러면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때 회의 탁자 아래 전선 연결을 하고 있던 부장님과 그년의 남친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놀란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이죠. 그녀는 그들을 등지고 있었기에 저만 그들을 볼 수 있었고 이때다 싶어 오열을 하며 그녀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아영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나 괴롭히지 않을 거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네 놀리는 재미로 회사 온다고.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년은 빨리 떨어져 나가던데 아줌마는 역시 철판이 두꺼워서 그런가? 생각보다 질기네. 그래도 덕분에 나는 스트레스 잘 풀지만. 아영이는 회의 탁자를 잡고 웃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거기에 서 있는 부장과 남친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더니 전에 같으면 예쁜 얼굴에 애교와 잔머리, 눈물을 내세워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려 했을 텐데 얘가 너무 충격이 컸나? 이 모든 게 저한테 당했다고 생각되고 분한 건지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들며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니 부장과 남친이 와서 말리고 그 이후로는 사무실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영이의 행실은 우리 회사를 넘어 거래처까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들었을 겁니다. 워낙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터라 그만큼 여파가 컸습니다. 결국엔 그 애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 그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와 사람들에게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나가고 저는 회사를 아주 편하고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조언을 해줬던 고마운 친구들과 밤새 파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사연을 보내드렸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 제 이상형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도 얼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성격이나 됨됨이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외모를 보고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의 여우짓에 넘어가지 말고 본성이 어떤지 잘 알아보고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무서운 여자 만나지 마시고요.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